이 이야기는 사위가 진짜 제 아들이 되어가던 과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제 우리 아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늘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을 안고 살아왔다. 아들이 없다는 게 늘 작은 결핍처럼 남아 있었고, 그래서인지 딸이 결혼할 때 더 신경이 쓰였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다지만 나는 유난히 그랬다. 딸이 시집가면 혹시라도 혼자 외롭게 살게 되진 않을까,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기죽는 건 아닐까. 아들을 키워보지 못한 서운함이 있었던 만큼 딸이 좋은 집안에 들어가서 든든한 사위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다. 좋은 집안, 좋은 배경을 가진 사위면 좋겠다 싶었지만 딸이 데려온 남자는 부모가 없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당황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을 쏟아냈다.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혼자 자라온 사람이라면 어떨까? 정이 메말라 있지 않을까? 삶이 삐뚤어져 있진 않을까? 이런 걱정과 의심이 먼저 올라왔다. 나도 모르게 편견이 앞섰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건데 부모가 없다니 우리 딸이 힘들진 않을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런데 그가 내 앞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는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아보진 못했지만 사랑이란 건 받아본 사람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운 마음이 커서 오히려 더 주고 싶어집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단정 지어버렸던 내 마음이 순간 흔들렸다. 누군가에게서 배워야만 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달랐다. 잃은 자리에서 배운 게 있었다. 부족함 속에서 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을 키웠다는 게 놀라웠다.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주위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듯 말했다. 따님은 시댁 없으니 고생할 일 없겠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시댁이 없는 게 제일 큰 효도라니까. 마음 놓으세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시댁이 없다는 건 곧 이 사위가 기댈 부모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내 딸과 둘이만 힘겹게 살아가진 않을까, 외롭진 않을까, 혹은 언젠가 그 빈자리가 우리 딸을 괴롭히는 건 아닐까. 나는 자꾸만 걱정이 됐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나에겐 오히려 불안으로 다가왔다. 그와 처음 제대로 마주 앉은 날이 또렷하다.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그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다. 말투는 또박또박했고 눈빛은 맑았다. 내가 뭘 물어봐도 잠시도 피하지 않고 정성껏 대답했다. 차를 가져다 주는 직원에게도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순간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어. 결혼이란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여전히 마음은 반쯤 닫혀 있었다. 딸은 나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엄마, 걱정하지 마. 오빠 진짜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내가 엄마한테 소개 안 했을 리가 있겠어? 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다. 어릴 적부터 한번 고집을 세우면 꺾지 않던 딸이었다. 그런 딸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이 사람이라 말하는 걸 보니 더 이상 반대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았다. 결혼식 날 딸 옆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참 기특했다. 부모 대신 나와 내 친척들이 양쪽에 자리했는데도 그는 어색해하거나 위축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더 당당하고 밝았다. 하객들에게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 모습에서 묘한 힘이 느껴졌다. 부모를 일찍 잃고도 꿋꿋하게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배어 있는 듯했다. 순간 이 아이 참 강한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식 내내 그의 환한 웃음이 눈에 밟혔다. 하얀 장갑을 낀 손, 딸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리고 친척들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태도. 부모가 곁에 없어도 그는 누구보다도 당당했다. 그날 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마음속엔 묘한 울림이 남아 있었다. 그래, 딸이 괜히 이 사람을 택한 게 아니겠지. 부모가 없다고 해서 결핍만 있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자라난 건 아닐까?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내가 괜한 편견을 가졌구나. 아들이 없어 늘 허전했던 내 마음처럼 이 아이도 부모가 없어 허전했을 거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아이를 아들처럼 대해주는 거겠지.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다. 결혼식이 끝난 뒤 딸 부부는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나도 종종 집들이 핑계를 대고 들러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위는 늘 반갑게 나를 맞았다. 딸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면 그는 옆에서 서툴게 야채를 씻거나 상을 차리는 걸 도왔다. 어머니, 이거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는 앉아 있어. 사위가 뭘 이런 걸 다 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은 은근히 흐뭇했다. 요즘 젊은 남자들 중에는 집안일은 손도 안 대려는 이들이 많다는데 우리 사위는 달랐다. 딸보다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 나까지 챙기려 드는 게 고마웠다. 그때부터였을까? 나는 어느 순간부터 사위를 단순히 딸의 남편으로 보지 않게 됐다. 사위가 집에 오면 그냥 내 아들이 찾아온 듯 마음이 놓였다. 시간이 흘러 딸은 직장 때문에 바빠졌다. 회식도 작고 출장도 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딸이 없는 날에도 종종 사위가 우리 집에 들렀다. 퇴근길에 떡볶이나 붕어빵 같은 걸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곤 했다. 장모님, 요즘 단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내일 드세요. 어머, 너는 무슨 바쁜데 이런 걸 다 사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지. 에이, 전 장모님 얼굴 보고 가야 힘이 나죠. 그 말에 나는 괜히 웃음이 났다. 딸이 오지 않아도 사위는 스스럼 없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한 번은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있었다. 딸이 동행해 주겠다고 했지만 회사 일정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그때 사위가 말했다. 장모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모셔오면 되잖아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사위한테까지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차 시동을 켜고 있었다. 병원 대기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얼굴에 싫은 기색 하나 없었다. 오히려 내 손에 핫팩을 쥐어주며 말했다. 어머니, 오래 앉아 계시느라 힘드셨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친아들도 이렇게까지 해줄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겼다. 사위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그가 무심코 말했다. 엄마, 저 퇴근했어요.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엄마라는 단어가 낯설면서도 어쩐지 마음을 울렸다. 사위는 곧바로 말을 고쳤다. 아, 죄송해요. 장모님, 제가 습관처럼 나왔네요. 그 일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지만 며칠 뒤 딸이 웃으며 내게 말했다. 엄마, 오빠 휴대폰에 엄마 번호 저장된 거 봤어? 엄마 이렇게 해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내게 아들은 없지만 이 아이가 나를 엄마라 부르며 마음을 기대고 있다는 게 그저 고맙고 미안했다. 부모 없이 자라온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까. 그 빈자리를 내가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가볍게 말했다. 따님이 시댁 없으니 좋지 않아요? 거슬리는 시부모도 없고. 나는 그럴 때마다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쉽게 말한다. 하지만 시댁이 없다는 건 사위에게는 평생 기댈 부모가 없다는 뜻이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했다. 그래서일까? 나는 점점 사위를 아들처럼 여기게 됐다. 명절이 다가올 때도 딸만 챙기던 예전과 달리 사위 입맛까지 먼저 떠올렸다. 반찬을 담으면서 고깃국을 끓이면서 이건 사위가 좋아하겠지 하는 마음이 앞섰다. 딸과 사위가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집에 들를 때마다 사위는 작은 선물을 챙겨왔다. 비싼 게 아니었다. 내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 손수 고른 책 한 권. 그런 사소한 정성들이 쌓이며 내 마음은 점점 더 따뜻해졌다. 한 번은 내가 집안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을 때였다. 딸은 일 때문에 늦게 온다며 걱정만 했는데 사위는 퇴근하자마자 우리 집으로 달려왔다. 약국에서 파스랑 보호대를 사와서는 내 허리에 조심스럽게 붙여주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그때 나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이제는 엄마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했다. 그날 밤 혼자 누워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 없어 서운했던 지난 세월이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아들을 보내준 게 아닐까? 사위가 내게 기대는 만큼 나도 이제는 사위를 진짜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아이에게 장모님이 아니라 정말 엄마로 남고 싶었다. 사위와 나는 점점 가족처럼 가까워졌지만 세상 일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해 딸 부부가 집을 장만하겠다고 큰 대출을 받았다. 전세살이를 청산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사위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집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부모가 없는 사위가 혹시라도 힘에 부치면 어떡하나 싶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니, 괜찮아요. 힘들어도 저희 둘이서 해내고 싶어요. 그 말이 믿음직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애틋했다. 그런데 막상 집을 사고 나니 빚에 눌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지쳐갔다. 특히 사위는 더 힘들어 보였다.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했다. 나는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사위 몰래 딸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거 생활비에 보탰어라. 사위한테는 말하지 말고. 그런데 며칠 뒤 사위가 내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저희 힘으로 버티고 싶어요. 어머니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미안하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사위가 내 앞에서 웃을 때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고단함이 더 크게 보였다. 또 다른 갈등은 명절 때 찾아왔다. 딸은 시댁이 없으니 명절마다 내 집으로만 왔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사위에게 혹시라도 상처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됐다. 남들은 시댁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어른들께 절도 올리는데 사위는 갈 곳이 없으니 매번 내 집이 전부였다. 그래서 어느 해 설날 내가 말했다. 얘야, 너희 이번에는 여행이라도 다녀와라. 명절이라고 꼭 우리 집에 와야 하는 건 아니야. 그러자 사위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어머니, 저는 명절마다 여기 오는 게 좋아요. 제겐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 오면
진짜 집에 온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무거워졌다. 이 아이에겐 진짜 기댈 곳이 없구나. 내가 아니면 아무도 없구나. 그 사실이 오히려 나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문제는 내 건강이었을 때 찾아왔다. 몇 년 전 나는 갑작스레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딸은 울고 있었고 사위는 애써 침착한 척했다. 그런데 간호사가 보호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종이를 내밀자 사위가 주저없이 펜을 들었다. 보호자. 거기에 사위 이름이 적히는 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하던지 두려움이 조금은 가셨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사위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날 챙겼다. 딸보다도 더 자주 병실에 와서 내 손을 잡아주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사위가 의자에 기대 잠든 모습을 보았다. 불편한 자세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가 끝까지 지켜줘야 할 아들이다. 하지만 가까워진 만큼 사소한 오해도 있었다. 어느 날 내가 동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위가 아들처럼 잘해. 내겐 아들이 없어도 아쉬움이 없을 정도라니까. 그 말을 딸이 우연히 듣게 되었다. 딸은 집에 와서 서운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사위가 그렇게 좋아? 나보다 더? 순간 당황스러웠다. 분명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 다만 사위가 보여주는 따뜻함이 너무 고마워서 한 말이었는데 딸은 자신이 밀려난 것처럼 느낀 것이다. 얘야, 너도 알잖니? 엄마가 너 얼마나 아끼는지. 그냥 내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그런 거지. 너희 둘 다 내겐 소중해.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설명했다. 딸은 끝내 눈물을 글썽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이해해 주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말조심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한 번은 사위와 내가 크게 부딪힌 적도 있었다. 내가 오래된 적금을 깨서 집 수리 비용을 보태주려 했을 때였다. 사위는 완강히 거절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내가 너희 도우려고 모아둔 돈이야. 받아.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못 받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다. 나는 괜히 서운했다. 내가 준다는데 왜 저렇게 거절할까? 내 마음이 부담스러운 걸까? 며칠 동안 사위와 나는 서먹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조심스레 집에 찾아왔다. 어머니, 지난번엔 죄송했어요. 사실 전 부모님이 안 계셔서 늘 받기만 하는 게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마저 그렇게 받으면 저는 평생 제 힘으로 아무것도 못할까봐 겁났어요. 그 말에 모든 오해가 풀렸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얘야, 내가 내게는 아들이야. 부모한테 받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걸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그날 우리는 함께 울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되었다. 사위는 내게 단순한 사위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이자 나의 보호자, 때로는 친구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장모가 아닌 세상에 단 하나 남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다. 세월은 참 빠르다. 딸이 결혼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그 사이 내 머리칼은 희끗희끗해졌고 손주도 태어났다. 이제는 우리 집에 들어서면 엄마 하고 뛰어오는 손주 목소리에 먼저 웃음이 난다.
하지만 그 뒤에서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따라오는 사람은 여전히 내 사위였다. 아이를 안고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아버지라는 무게가 그의 어깨에 얹혔을 뿐이다. 그럼에도 사위는 변함없이 나를 챙겼다. 손주 장난감을 사러 가면서도 내 약을 함께 챙기고 주말 나들이를 간다며 꼭 나를 끌어내 함께하곤 했다. 어머니, 같이 가셔야죠. 빠지면 섭섭합니다. 그 말에 나는 늘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이 들어 외로워질까 두려웠던 내 곁에는 언제나 사위가 있었다. 어느 날은 손주가 내게 물었다. 할머니, 아빠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 순간 대답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사위가 옆에서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어. 근데 괜찮아. 우리 아빠에겐 엄마가 계시잖아. 바로 여기 할머니.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품에 안겼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위가 내게 엄마라 부르던 그 마음을 이제는 아이에게도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찼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와 사위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내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을 때면 그는 아무 말 없이 휴가를 내고 따라왔다. 집안 대청소를 해야 할 때면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엄마, 무거운 건 제가 다 할게요. 그 호칭이 이제는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처음에는 어색하게만 들리던 엄마라는 말이 이젠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몇 해 전 내가 환갑을 맞이했을 때의 일이다. 가족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다. 딸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는데 사위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새겨진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엄마, 늘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얘야, 내가 내 아들이 되어줘서 내가 더 고맙다. 그날 우리는 가족 모두가 함께 울었다. 손주는 무슨 일인지 몰라 깔깔 웃었지만 그 웃음까지도 우리를 감싸주는 듯했다. 나는 때때로 생각한다. 처음에 사위가 부모 없는 아이라는 사실을 듣고 나는 편견부터 가졌다. 사랑을 받아본 적 없으니 줄 줄도 모를 거라 단정지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그리움이, 그 결핍이 더 큰 사랑을 만들어냈다. 사위는 내게 매일매일 그걸 증명해 보였다. 작은 친절, 자주 걸려오는 안부 전화, 그리고 무심결에 튀어나오는 엄마라는 호칭. 그 모든 것들이 쌓여 내 가슴속 깊은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노후의 외로움이 두렵지 않은 건 단지 딸 때문만은 아니다. 내 곁에는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주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다. 세상은 사위를 사위라 부르지만 내게 그는 더 이상 사위가 아니다. 내 아들이고 내 가족이고 내 삶의 기쁨이다. 나는 이제 매일 기도한다. 이 아이가 늘 건강하기를, 내가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 이 아이의 엄마로 곁에 있기를.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인생은 늘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 같아도 결국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채워지는구나. 아들을 낳지 못해 서운했던 지난 세월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상받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지금 내 휴대폰 속 연락처를 들여다보면 사위 번호는 이렇게 저장돼 있다. 아들. 그걸 볼 때마다 혼자 웃음이 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부족한 엄마가 아니다. 그에게도 손주에게도 나는 분명한 엄마다. 그리고 오늘도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 저 왔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를 맞이한다. 더 이상 사위가 아닌 내 아들을.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나의 노후는 가족으로 완성되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